저는 흙두루미를 위해서 논바닥에 전봇대를 282개를 뽑은 사람이에요. 한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흙두루미가 전 세계의 절반이 순천만으로 한 7,000마리 정도가 여기 와서 활동을 하거든요. 이게 순천이 세계 멸종 위기 중인 한 종을 지켜낸 도시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전남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가장 뜨고 있는 자치단체장을 모셨는데요. 노관규 순천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안녕하세요. 바로 노관규입니다. 순천에서 올라오신 거죠? 바로 올라왔습니다. 순천이 마구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순천이 이 국가정원 1호입니까? 맞습니다. 원래 정원이 발달한 나라들은, 문화로 자리 잡은 나라들은 대제국을 이루었거나 대제국을 꿈꿨던 나라들이 정원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전략적인 나라들이 정원을 문화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도 이제 그 정도 나라가 됐고, 바로 순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략적인 도시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가정원 1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국가정원 2호는 있습니까? 태화강입니다. 울산의 태화강. 3호는요? 없습니다. 아, 거의 뭐 이제 순천이 효시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한 해 동안만 관광객이 1,000만 명이 왔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앵커님 와보셨어요? 안 와보셨어요? 가봤죠. 가봤습니까? 네, 가족들이 갔습니다. 저도 1,000만 명 관광객 중에 한 명이에요. 감사합니다. 한 해만 1,000만 명, 지금까지 토탈 얼마 왔습니까? 작년에 425만 명이 왔습니다. 그럼 뭐 다 해서 뭐 한 1,500만 가까이 1,500만 왔는데 왔죠. 예. 1,500만 명 가까이 왔으면 관광 수입도 많이 벌었겠는데요? 그렇죠. 박람회 때는 뭐 300억 이상을 순수익을 남겼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네. 작년에 한 해만 국가 정원의 입장료만 우리가 120억을 벌었어요. 120억.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이걸 운영해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게 아마 우리 국가 정원이 처음일 거예요. 처음이다. 예. 한 해에 입장료 수입만 120억인데 경제 유발 효과는요? 이 국가에서 이제 경제 유발 효과를 계산하는 공식적인 네. 루틴이 있어요. 네. 한 5,500억 정도의 네.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줍니다. 네. 근데 그 정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산업 기반이 마땅치 않은데도 불구하고도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들은 그만큼 관계 인구나 또는 유동 인구들이 경제 활동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는 관광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수도가 하나 더 생겼다고요. 우리가 서울- 생태 수도입니다. 네, 서울뿐만이 아니라 생태 수도가 순천입니까? 네. 우리가 강들이 많은데 그 강에는 전부 다 하구원 뚝을 막아가지고 소위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구역 자체도 없어졌어요. 뭐 하느라고? 네. 농경지와 공장 만드느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걸 유일하게 피해간 곳이 순천이에요. 순천만. 네. 요 순천만은 바다와 그 육지가 이렇게 연접하고 있는 곳에 있는 습지들이 있는데 네. 세계 5대 연안 습지 중에 한 군데입니다. 네. 근데 그것도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게 유일하거든요. 지금 순천이 부자 도시가 돼가지고 전남에서 지금 뭐 재정 규모로 넘버원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금방 얘기했죠. 광주, 전주 다음에 순천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호남에서. 네. 네. 그리고 재정 규모도 이제까지 여수가 1등이었어요. 작년에 드디어 순천이 이제 재정 규모도 1등이 됐습니다. 인구만 대단하군요. 1등 된 게 아니고. 네. 이건 진짜 자랑할 만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의 도시들은 다 지역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전남만 해도 지금 22개 시군 가운데 20개 시군이 지역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여기에 또 순천은 예외로 빠져 있어요. 이건 어떤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빠져 있는 것이 의아하듯이 생각하는데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비결. 예. 네.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지역 소멸 위기에 전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한 데가 30년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지방 소멸 위기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도시들이 1번이 1등이 전라남도예요. 네. 그 두 번째가 지금 경상북도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가 경상남도, 네 번째가 전라북도, 다섯째가 강원도 정도 돼요. 네. 이 도시들의 모든 공통점들은 미안하지만 경쟁이 덜한 도시입니다. 정치적으로. 네. 일당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죠. 네. 경쟁이 없는 곳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경쟁이 있는 곳과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순천도 우리가 산업 기반이 넉넉지 않은데 소멸에서 벗어난 이유들이 여기는 경쟁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네. 첫 번째는. 네. 그럼 뭐냐? 중앙정부 권한이 광역자치단체까지는 굉장히 이양이 많이 됐어요. 네. 기초로는 권한이 안 내려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각 시군들이
광역자치단체에 종속돼서 눈치 봐야 되고 네. 중앙정부에 종속돼서 눈치 봐야 되거든요.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네. 시대가 중앙과 광역자치단체만 의존해갖고 이거를 지키기가 어렵게 됐으니 미래 산업도 우리 스스로 갈 길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네. 결국은 지자체장과 거기에 있는 공무원, 지역민들이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네. 바뀌게 돼 있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 국제정원 박람회가 단순히 1,000만 명이 왔다고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 도시들 중에 성공한 경험을 가진 공무원과 시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뭔 뜬금없이 정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네. 그런데 해보니까 경제 구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고 미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을 공무원도 지역민들도 경험을 했거든요.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역 소멸을 이겨내는 원동력이에요. 이게. 네. 이제는 이걸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기가 쉬워졌고 기업을 설득하기가 쉬워졌어요. 네. 왜? 봐봐라. 당신들이 별로 도와준 건 없지만 우리 힘으로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열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는 미래를 우리가 이렇게 가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달라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장 부지 만들어 놓고 기업 오라가면 요즘에 오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어디에서 쉬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지가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려 그러면 수도권 생활을 포기하고 기꺼이 왔을 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더 좋은 삶의 질을 채워줄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삶의 조건들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준 데가 순천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는 것이고 롯데케미칼도 오는 것이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포스코의 중요한 회사도 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소멸 위기를 벗어난 거죠. 대한민국은 비행기가 떠서 30분도 못 나르는 나라거든요. 네. 이걸 중앙에서 권력을 진짜로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지역을 믿고 나눠주는데 지금처럼 계층적 구도를 네. 기초, 광역, 중앙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네. 단계 하나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네. 광역도는 솔직히 말하면 옛날 조선시대 때의 통신과 교통이 불편하던 시대의 지역 통치학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구조가 지금 유용한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 광역도는 저는 해체해야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거점 중심으로 재편해 줘야 된다고 네. 봅니다. 예를 들면은 목포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접 도시들을 다 묶어서 갈 수 있게 우리 동부적은 순천과 광양과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인접 도시 다시 재편되게 네. 이렇게 하고 바로 중앙정부하고 다이렉트로 가운데 단계를 하나 없애줘서 이것이 자원이 2중, 3중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이 쓸데없는 인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그리고 의사결정을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저 앵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치라는 것은 다음에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지만 동서남북의 예산을 골고루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정된 예산을 그렇게 쓰다가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네. 동서남북의 적은 예산을 쪼개서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발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네. 미래의 갈 길로 놓쳐버리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지역 개편 다시 해야 되고 네. 정부 대개조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최근에 이제 김용록 현 도지사 포함해가지고 다음 지방선거에 전남도지사 누가 유력한가 했더니 김용록 현 도지사가 그렇게 높게는 안 나왔고 우리 시장님이 2등을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시장님 무소속이죠. 맞아요? 무소속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2등 났죠? 그러니까요. 어떨 겨울에 저도 지금 놀랐거든요. 그걸 나온 걸 보고. 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도대체 그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 몇 선씩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현직 도지사도 계시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2등까지 됐을까? 네. 아마 전남 도민들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순천이라는 도시가 뭐 그런 데 가서 뭐 몇십만을 가진 뭐 100만을 된 광역도시급도 아닌데 네. 저 적은 도시를 단기간 내에 전국의 모두들이 될 만한 것으로 만드는 저 사람 지역을 바꿀 만한 역량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지역의 변화도 필요한데 저런 사람이 한번 도지사를 하면은 지역이 또 확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뭐 의도해서 뭐 조사를 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까지 해주셔서 그리고 도시사를 하려고 준비를 진즉부터 해오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네. 만약에 네. 본인이 전남도지사가 된다면
전남의 미래 발전 청사진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앵커님 그거 저 현직 지사님한테 제가 조금 결례될 것 아니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미래 청사진. 순천이 저는 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이 모델? 예, 네.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산업 기반이 없다는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미래의 운명은 정말로 상상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상상력. 예. 네. 거기를 끌고 있는 장이 도대체 미래를 어떻게 진단하고 세계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상상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상상력을 현실로 옮겨줄 수 있는 유능한 공직자들이 존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합이 맞으면 그 다음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것을 기꺼이 바꿀 용기가 있는 거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홍어 사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도 바뀌려 그러면은 리더의 상상력, 네. 이걸 현실로 옮겨줄 수 있는 숙련된 공무원들, 사명감에 불타는 공무원들, 네. 그리고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있는 지역민들, 요 삼합이 된다면 네. 우리 순천이 인구 30만 정도가 채 되지 않는 도시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듯이 전남은 새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님 신상을 보면 무수저 출신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조금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죠. 저 대학도 다 나온 대학도 졸업을 못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고졸 출신인데 사법 시험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셨잖아요. 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솔직히 남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네. 근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한테 무시당하고 사는 게 참 견디기 어렵잖아요. 네.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집안에 끌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무시당할 요소를 다 갖춘 사람이 제 또래에 있을 때 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네. 너무 싫었어요. 그런 네. 게. 그럼 이거를 이겨나가는 것들은 제 개인적인 능력으로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가장 해볼 수 있는 게 고시였거든요. 고시. 고시.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고졸 출신은 사법고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 법대를 나와가지고도 시골에 그냥 고시를 막 10년 이상씩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윤석열도 구수했잖아요.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국세청에 한 7년 다녔거든요. 네. 책을 읽고 있어요. 보니까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길을 그런 합격 수기예요. 옛날에 어려워서. 맞아요. 네. 그걸 제가 쫙 보니까 아이고 저는 고등학교라도 나오는데 중학교 졸업한 사람, 네.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도 그 험난한 길을 뚫고 나가는 과정들이 거기가 생생하게 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사표냈어요. 네. 나이 27살 때. 네. 야, 이런 사람들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무시를 당하고 이 모욕을 당하면서 살면서 분노만 이끌었지 내 미래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못 느꼈구나. 네. 이거는 이제 도전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 아이고 제가 법을 공부한 적도 없고 오랫동안 영어 실력이 좋을 일도 없고 그냥 그렇죠. 경제학도 해야 되고 네. 후회 엄청나게 했어요. 사실은. 네. 오 이거 괜히 했구나. 이게 오르지 못할 나무인데. 네. 근데 또 해보니까 돼요. 네. 그 제가 생각보다 빨리 합격이 있거든요. 네. 저는 몇 번 만에 됐습니까? 저는 4년 6개월 만에 와. 됐거든요. 됐는데 저는 네. 뭐 그 당시에는 뭐 법원 판사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고 변호사도 다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검사를 되게 했어요. 왜? 네. 전에 있었던 남들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던 시절 때 저는 그 말단 공무원이지만 거기 다니면서 익힌 여러 가지들을 가장 빨리 써먹을 때가 어딘가 싶어서 이제 네. 검사를 선택했는데 요즘에 검사가 이렇게 욕먹을 것 같으면 판사를 할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운명이지 어떡하겠습니까? 시장님 검사할 때도 유능한 검사였죠? 저 중수부에도 가고 그랬어요. 중수부. 네, 야.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뭐 중수부에 있으면서 한보 그 수사도 했고 네. 뭐그 대통령 아들 수사에도 참여했고 또 의정부 법조비리도 했고 제가 그 검사 때 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시네. 다 욕먹는 일들이었는데 검사 생활 몇 년 하셨나요? 5년 조금 넘게 했어요. 네. 왜 사표 써버렸어요? 저는 참 그때 또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지검을 갔는데 그때 새로운 인물들을 새로운 여당이 된 이제 당에서도 막 했죠. 네, 근데 국민의힘. 제가 이제 그 이력이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거 봐요. 정치권에서. 네. 야, 저 사람 저렇게까지 자기 힘으로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나간 사람이고
또 검사도 하는 것 보니까 사회 기득권 층과 굉장히 싸우고 네. 저렇게 나가는데 이 새로운 인물로 들어와도 되겠다 해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엄청 거절했어요. 네. 네. 제가 무슨 정치냐고 내가 검사해 보니까 제일 나쁜 놈들이 거기 많더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게 남 얘기 함부로 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정치할지는 꿈에도 모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새 인물 부름을 받고 정치에 입문했고 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그야말로 불굴의 정신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셨는데 순천시장 3번 했는데 2번이 호남의 텃밭 순천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거죠? 앵커님도 기자하시면서 정치권 많이 보시고 본인도 해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네, 네. 사실은 전라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무소속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고. 네. 그런데 우연찮게 제가 그게 좀 딱 들어맞았지 않았는가 싶어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열린 우리당이 분당되고 남아있는 민주당 네. 그 소속으로 처음에 제가 시장이 됐거든요. 네. 그때 처음으로 순천만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만들고 네. 저는 흑두루미를 위해서 논바닥에 전봇대를 282개를 뽑은 사람이에요. 네. 이게 세계 멸종 위기종인 한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지금은 흑두루미가 전 세계의 절반이 순천만으로 한 7천 마리 정도가 여기 와서 활동을 하거든요. 네. 이게 순천이 세계 멸종 위기종인 한 종을 지켜낸 도시기도 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대한 것은 아주 낯설고 생소한 정원을 처음으로 제가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네. 사는 미래의 모습은 지금처럼 콘크리트 더미로 가득 찬 자동차로 가득 찬 이런 도시 모습이 아닐 거다. 네. 이 수단이 뭐냐? 바로 에코벨트가 필요하다. 더 이상 네. 도시가 확장 안 되게 하는. 네. 그리고 여기에 정원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됐는데 아이고 정치권에서 정원 만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그러면은 우리 다 망해 죽는다고 얼마나 반대했던가 몰라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은 당이 달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시장을 나와야 되는데 뭐 공천 문제로 전라도에서는 또 때로는 어마어마한 또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무소속 나왔어요. 근데 시민들이 그때도 압도적으로 찍어줬어요. 압도적으로 몇 프로? 압도적으로 18,000표를 이겼으니까 이야,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죠. 네. 그리고 다시 2022년 지방선거 때 또 무소속으로 또 압도적으로 됐어요. 또 18,000표 이상 이겼어요. 야,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팔짱가 봐요. 그 정원박람회가 10년 만에 다시 또 유치를 해놨어요. 네. 근데 옛날에 소득 수준이 2만 불 될 때의 정원박람회와 소득 수준을 4만 불을 바라볼 때 정원박람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네. 똑같은 걸 해놓고 어떻게 사람을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계하고 또 제가 전체적으로 기획해가지고 공무원들과 같이 7달 만에 1,000만 명은 저 박람회장을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호남의 정치가 저는 순천 분들은 이러신 것 같아요. 아, 경쟁이 있는 곳이 발전도 있다라고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순천 시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무소속으로 2번씩 됐는데 저는 정말로 시민들한테 감사한 것이 제가 그게 태짜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2번씩이나 이게 무소속으로 이렇게 해줘서 시민들만 생각하면은 정말로 없는 충성심도 막 생기고 그래요. 야, 네. 이 도시를 위해서 내가 온몸을 불살라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잠을 하루에 한 4시간 반 정도 되고 네. 제가 집안에는 아픈 아들 이외에는 99%를 전부 다 시정 생각만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호남인들은 지금 호남 정치 복원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거든요. 호남 정치 어떻게 해야지 복원이 되고 개혁이 됩니까? 고양이들만 우글거려서는 절대로 그 고양이가 커서 호랑이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공천에 관여하는 분들은 호랑이 새끼들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 지도자도 나중에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저는 호남은 경쟁력을 복원시켜야 되고 새로운 인물들도 필요할 때 수혈도 돼야 되고 네. 그들의 상상력으로 호남의 정치를 풀어갈 때 다시 우리가 정치 중심부에 저는 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것을 말 잘 듣고 줄 잘 쓰는 사람들만 계속 뽑아대면 호남은 지금처럼 계속 쭈그라드는 걸 저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김영록 지사님께서 대선 후보 선언을 해서 굉장히 용기를 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전국적인 지지율은 아직 미흡한 이유가 네. 과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도자자운 지도자를 호남이 키워본 적이 있던가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잘하는 분들은 계속 시켜서 다음에 지도자를 크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네. 또 그렇지 않는 곳에는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들도 들어오게 해서 경쟁하게 하고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정치의 보고는 호남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고 호남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인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돼서 아, 예. 벌써 그렇게 우리 됐나요? 노관규 시장님 자신만의 특별한 정치관, 인생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세상에 배고픈 사람도 없도록 해야 되지만 네. 배 아픈 사람들도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들만 혜택받고 배가 터지도록 배가 부르고 그 사람만 혜택받아도 잘 된다? 이거 견디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니 뭐니 하지만 결국 세상은 조금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호남 정치 복원도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제 정치 철학은 그거고요. 제 개인적인 인생 좌우명은 이겁니다. 젊은이들에게 혹시 이 유튜브를 어느 층이 시청하는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포기하지 말라. 예. 아니 한 번에 된 사람이 이제 다 실패하고 그런 거죠. 네. 아 저는 운전면허 시험도 2번이나 떨어졌어요. 네. 사법고시 여러 번 떨어지고 선거는 수도 없이 떨어졌고 네. 그래도 주저앉지 않는 것들은 일어서서 가라는 겁니다. 혼자 네. 아니니까. 네. 사실은 웃기게도 전혀 뜻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서서 가는 모습을 박수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기업을 하거나 또는 뭐 이거를 젊은 분들이 보게 된다 그러면은 그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다음에 정말로 혼나는 것을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네. 혼나고 비판받고 비난받는 걸 겁내면은 비겁해지기 때문에 네. 자기 딱 철학이 있다면 그걸 믿고 일어서서 굳건히 앞길을 가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우리 노관규 시장님을 보면은 윈스턴 처칠 2차 대전 영국의 영웅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 윈스턴 처칠의 말 플러스 윈스턴 처칠이 생각나는데 다시 한번 오늘의 질곡의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용기의 말씀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진짜 젊은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네. 혼자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세상은 늘 도전하는 데 그 미래가 있는 것이지 네. 스스로 골방에 앉아서 혼자 생각하다 포기하는 사람한테는 미래가 없습니다. 네. 도전하고 부딪히십시오. 그리고 네. 그때 난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전하고 부딪히고 포기하지 말라. 배종호의 파워피플 오늘은 생태수도 순천 노관규 시장님을 모시고 순천시의 성공 비결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화이팅입니다.